그래서 암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00가지 질병의 합이다, 또는 만병의 황제다, 이렇게 표현해요. 저는 세 가지를 통합적으로 치유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 그게 효용이 있는지만 알면 좋다. 암은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그 어딘가에 적확하게만 쓰면 다 그 효용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 그게 효용이 있는지만 알면 좋다. 모든 거에는 일리가 있다. 하나의 이치, 하나의 이로움은 있다. 그거를 보면 저는 세 가지를 통합적으로 치유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3대 표준치료라고 하는 항암, 방사선, 수술, 이게 세 가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들의 효용이 있고요, 또 한계가 있습니다. 모두 동합하면 좋겠어요. 저는 3단계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 암은 전체성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유방암이라고 유방 주변만, 간암이라고 간 주변만 해결하면 된다는 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아이디어이겠지만, 그렇게 했더니 얼마간은 정말 없어지는 것 같고 계속 체크해도 안 보이다가 이게 금방 또 재발되거나 전이되는 경우를 자주 발견이 되는 이유는 이 암은 절대 국소성 질환이 아니고 전체성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그 점이 하나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암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00가지 질병의 합이다, 또는 만병의 황제다, 이렇게 표현해요. 암 환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닉네임이겠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방향성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스려야 한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3대 표준치료라고 하는 것의 특징을 짧게 얘기해 보면요. 수술은 큰 덩어리를 제거해 주는 건데요. 이 덩어리가 크면 이게 한 번에 증식을 하잖아요. 그럼 2배가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덩어리가 아주 작다면 증식해도 거기서 조금 더 큰 거지만 덩어리가 크면 그게 2배라는 건 엄청나요. 그 의학적으로 더블링 타임이라고 그래요. 2배가 되는 시간. 그래서 덩어리가 클수록 수술의 효용은 굉장히 커요. 아주 작았을 때 우리가 소위 말해 좁쌀이 100번 구르나 호박이 한 번 구르나 호박이 한 번 구르니 훨씬 커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큰 덩어리는 수술할 수만 있다면 수술을 하면 많은 시간을 벌게 돼요. 만약에 근본 치유를 한다고 해도. 근데 그 효용이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게 잘라내도 우리가 현미경적으로 볼 수 있는 0.5cm 이하의 작은 뿌려진 것 같은 씨앗은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아직 감지가 안 돼요. 그것이 다시 자라나는 일은 흔하게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게 효용이 있지만 한계도 있어요. 이 효용과 한계를 정확히 인식하고 효용은 살리고 한계는 다른 방식으로 보완하는 지혜를 좀 열린 마음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항암 치료의 원리는 이런 겁니다.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현재까지는 조금씩 진화하고 발전해 오고 있는데요. 1세대 치료는 세포 증식 억제제라고 해요. 세포가 희한하게 아까 제가 앞부분에 얘기했듯이 20살 이상이 되면 엄마 뱃속에 초기에 깃들었을 때처럼 10달 동안에 2조배만큼 이렇게 빠른 속도로 클 일이 없고 그 스위치가 꺼져 있는데 상처가 나면 한번 우리가 이렇게 크게 칼을 뱉다고 합시다. 그러면 손상된 세포가 이게 몇 천만 개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아까 엄마 뱃속에 초기에 숫자 빨리 늘리는 방식이 그때는 되게 욕이 나겠잖아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아예 없애지 않고 스위치만 꺼놓은 거예요. 이 스위치가 다시 켜지면서 암이 되기도 하지만 암이 돼서 좋은 일이 없는데 아예 없애버리지 왜 스위치로 해놨냐면 상처 났을 때 빨리 그 손상된 수천만 개의 세포를 다시 재생시키려고 그러는 거였죠. 세포 증식이 빠르게 되는 것을 촉진하는 안 좋은 효과가 생긴다는 거죠. 수술 후에는. 그래서 그거를 보완해 줘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수술 치료 후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요. 항암 치료도 1세대, 2세대, 3세대가 빠르게 증식하는 암세포를 없애기도 하지만 주변에 빠르게 증식하는 것들을 없애는 메커니즘으로 항암제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건강한 세포 중에 빠르게 증식하는 세포를 같이 손상시키는 게 최고 큰 약점이에요. 그게 그냥 약점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우리 몸에 병이 있을 때 최고 기댈 만한 거를 면역세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황당하게도
면역세포를 손상시켜요. 그래서 이제 항암 치료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분들은 아니 항암제가 면역세포를 죽이고도 암을 치료한다는 말입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일 아픈, 제일 안타까운 것은 뭐 예를 들어서 모발 손상은 좀 포기하더라도 뭐 점막도 일부 면역작용을 하지만 특히 뭐 T세포, 뭐 NK세포 이런 면역세포를 죽인다는 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덩어리가 한꺼번에 더블링 2배로 되는 게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잃는 것보다 얻는 게 많다면 불가피하지만 쓸 수 있는 방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부족한 면은 다른 형식으로 보완하는 식으로 할 수만 있다면 빠르게 효과적으로 우선 급한 걸 해결하는 데는 효용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보완해야 될 게 있다. 이게 이제 1세대, 2세대, 3세대가 조금씩 발달하고 있지만 아직도 건강한 세포에 부작용이 심하고 부작용이 좀 상대적으로 적은 치료도 그것이 적용하는 퍼센티지가 아주 작아서 그 외에 많은 분들한테는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그 점이 이제 제일 어려운 점이죠. 방사선 치료는 시간이 아주 짧다는 장점이 있어요. 곰새. 딱 받았을 때는 즉시 막 부작용도 덜한 것 같고 너무 짧게 되기 때문에 효용이 있긴 한데요. 이 또한 건강한 세포를 손상시키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우리 아까 말한 점막을 손상시키거나 이러면서 구토, 기운의 처짐, 오심, 피로 이런 것들, 면역을 손상시키는 점이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또 한 번 손상된 것들이 다시 재생되지 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해서 이것의 효용도 이제 국소적으로 쓸 수가 있지만 급할 때에는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거에는 조금 한계를 드러내는 게 아쉬움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완하는 치료를 반드시 같이 통합적으로 해야 한다. 이게 이제 저의 생각이고요. 저희가 해보면 통합되었을 때 부작용도 덜하면서 내성, 재발 전이가 덜하고 이미 있는 분들도 그게 잘 다스려진다는 뜻입니다. 우선 제일 꼭대기를 저는 우리 현대의학적, 서양의학적 항암 방사선 수술 이걸 통해서 급환부를 끄는 것 그리고 그게 급격히 진짜라는 것을 막아주는 것 충분히 시간을 좀 버는 효과에 저는 큰 의미를 두고 그건 감사를 표해야 될 치료다라고 보고요. 1단계는 최대로 쳐도 30% 정도의 치료율이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30%가 적은 게 아닙니다. 꿈의 숫자예요. 그것이 놓치고 있는 70%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중간 단계에 복합 천연물 치료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천연물에서 약을 추출했고 그거를 잘 뽑아서 효율적으로 만들었다. 단일성분. 그게 이제 현재 의학이기도 하잖아요. 천연물은 그것을 잘 농축한 것이 효과적이고 이건 원재료일 뿐이다라고 서양의학에서는 볼지는 모르겠지만 특히 암처럼 국소성 질환이 아니라 전체성 질환인 경우에는 천연물이 갖는 장점이 엄청나게 커요. 하나의 천연물 안에 수많은 성분이 있는데 그게 유효 성분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필요 없는 건 줄 알았더니 희한하게 이렇게 전체성 질환을 치료할 때는 그게 중요한 작동을 하더라 이거든요. 그래서 복합 천연물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음식 치유하고 또 의학의 범주로 들고 있는 한의학적 치료가 있습니다. 그거는 소위 말해 우리가 내성이 생기는 걸 훨씬 줄여줘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치료하니까 아까 첫 번째로 쳤던 현대의학적 항암제에 비하면 신속함은 조금 떨어질지 모르지만 내성을 줄이는 다중치료, 다중표적을 다스린다고 표현하는데요. 거기에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건 약 50%의 전체성을 갖는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밑에 3단계 제일 밑은 우리의 마음치유입니다. 마음치유고 생활습관치유입니다. 마음이다, 생활습관이다 하는 말은 눈에 좀 안 보이는 영역이죠. 눈에 안 보인다는 말은 마치 우리가 은유적으로 표현하면 이 하늘 같은 거예요. 하늘. 그러니까 만약에 예전 과학적 상식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하늘에 있는 것을 공기라고 표현했어요.
비일공자에 기운기자를 쓰죠. 그래서 비어있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뭔지 모르는 기운은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뭐 산소도 있고 질소도 있고 뭐 이렇게 찾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 이 마음 치유 같이 안 보이지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꼭 하늘에 비유하면 딱 좋아요. 하늘이 효용이 있을까요? 이제 이렇게 저는 가끔 환우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물질은 막 바로 이렇게 눈에 생김새, 색깔, 먹으면 맛 이런 게 있으니까 효용이 있어 보이고 하늘은 무슨 효용이 있는지를 모를 수도 있잖아요. 숨 쉬고 있는 것이 효용이 있는데 이게 없어 보기 전에는 이게 무슨 효용이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기 마음이 그러합니다. 마음이. 그래서 마음을 전체성의 상징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속담 중에 하늘이 두 쪽 나도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이루어질 수 없는 말을 하늘이 두 쪽 난다고 표현해요. 하늘은 그냥 전체예요. 전체. 땅은 두 쪽을 낼 수 있잖아요. 깊이 파면 낭떠러지가 돼서 여기저기 못 건너가게 할 수 있지만 하늘은 그렇게 안 되죠. 그래서 아까 암은 전체성 질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음은 전체를 아우르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생활 습관을 바꾼다는 것은 우리의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전체를 치료하는 특징이 있어서 아까 제가 30%, 50% 얘기했는데 이건 100%입니다. 이 토대를 갖춘 다음에 50%의 복합 천연물도 쓰고 그 바탕 위에 30%의 빠르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서양의학적 치료법을 쓰면 훨씬 온전해진다. 저는 이렇게 3단계 치료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